안녕하세요. 그래서요, 그 서브텐션 이제 퍼포먼스 룰, 그거에 대한 이제 예외가 이제 디비저블 컨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서브텐셜 퍼포먼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냥, 오두막을 10개를, 세워주면 전체적으로 1000불 주겠다 했을 때 5개밖에 안 줬다. 그리고 다른 데 가버렸다. 그랬을 때 그 5개는 서브텐셜 퍼포먼스를 한 게 아니죠. 그래서 머치를 부리지다. 그러면은, 머치를 부리자고 상대방은 돈 한 푼도 줄 필요 없고 오히려 데미지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5개 지운 거는 어떻게 되냐? 이미 지운 거. 그 지운 거의 문제를 돌려받는 문제가 바로 이제 restitution인 거죠. restitution. 네. 이거는 일반 법원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restitution이에요. 손해, 그게 이제 부당이득을 반환하는 건데요. 이게 뭐, 우리가 처음에 배운, 네. 커자의 컨트랙인 거죠. 커자의 컨트랙. 네. 커자의 컨트랙. 이거 돌려받으려면은 일반 법원에서 안 돼. 일반 법원에서는 데미지예요, 데미지. 여기가 최종 목적이에요, 데미지. 이건 이제 에quity 법원에 가가지고 이걸 설명하면은 뭐 컨트랙 있는 걸로 봐라.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돌려받아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5개. 이렇게밖에는 안 되는 거죠. 억울하잖아요. 이 unjust enrichment을 해결하는데 가는 거잖아요. 5개 지금 해놓고 내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만 그거 부당하게 이득 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처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컨디션부터 이제 보게 되겠는데요. 컨디션 조건 이런 문제가 있게 되죠. 컨디션. 그래서 우리가 저 컨트랙의 어떤 텀은요. 뭐 네가 500만 원을 주면 뭐 내가 차를 주겠다 이런 단순한 구조도 있지만요. 단순하지 않은 많은 복잡한 조항들이 많이 있어요. 컨트랙은. 단순한 조항이 아니라 그렇게 단순하진 않아요. 너가 이거 해주고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해주면 나는 이렇게 해주고 네가 불이행하면 이렇게 하고 이자는 언제 꼬박하고 내 통장 어디에다 집어넣고 만약 이자를 지불하지 않으면 뭐 굉장히 많은 권리 의무 관계가 있다는 거. 하나의 컨트랙에는요. 하나의 이런 컨트랙에는 이 퍼포먼스가 단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는 거죠. 많이 있어요. 이런 퍼포먼스가. 상대방 이에 따라서 어떤 퍼포먼스,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컨트랙을 보면은 이 컨트랙과 컨트랙 사이의 어떤 순서를 결정해주는 어떤 순서를 결정해주는 역할이 다 컨디션이에요. 컨디션. 이 컨디션이 갑자기 왜 나왔느냐? 컨트랙에서 퍼포먼스와 퍼포먼스 사이에 어떤 순서, 질서를 잡아줘요. 그러니까 네가 500만 원을 주면 내 차를 주겠다. 네가 이자를 주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서비스를 주겠다. 내가 죽을 때까지 나의 집에 와서 나를 돌봐주면 내가 죽을 때 나의 집을 너한테 상속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퍼포먼스와 퍼포먼스 사이에는요, 다 이 컨디션으로 이렇게 질서가 이렇게 유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컨디션에는 컨커런 컨디션도 있고요. 컨커런 컨디션, 동시 이행의 조건이잖아요. 네가 500만 원을 주면 컨디션, 컨커런 컨디션도 있는 거죠. 컨커런 컨디션. 500만 원을 네가 나한테 주면 나도 내 차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 컨커런 컨디션. 이런 것도 있고 아셨죠? 또는 컨디션 프리시던트가 있어요. 이러한 조건이 일어나면
날 주겠다. 네가 먼저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돌봐주면 그럴 때 내가 나의 집을 너에게 유언을 해주겠다. 먼저 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이거는 커런 적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컨디션 프리시던트. 이런 조건이 있으면 네가 먼저 해주면 뭐 해주겠다. 그래서 컨디션 이제 subsequent는 일단 네가 내 차를 먼저 가져가라. 먼저 타고 다녀라. 그리고 가격은 돈은 한 달 뒤에 줘라.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한 달 뒤에 돈을 안 줘요. 그러면 자동차를 내가 뺏어오는 거죠. 아셨죠? 이런 거. 우리나라의 해제 조건인 거죠. 일단은 매매 계약을 하는 거 500만 원을 주면 내가 차를 주겠다. 이게 이제 컨커런 컨디션이죠. 그 다음에 컨디션 서브시컨트는 일단 차를 먼저 사용해보고 사용해라. 네가 바쁘니까. 근데 한 달 뒤에 돈을 달라. 그래서 일단은 일단은 퍼포먼스는 이행이 됐어요. 근데 그 이행된 퍼포먼스가 돈을 안 주는 컨디션 서브시퀀트 그거에 딱 걸려 있어요. 안 주면은 그 이행의 효력이 상실돼 버리는 거죠. 뺏어온다, 올 수 있다. 이런 조건들 관계로 다 이렇게 질서가 잡혀져 있다. 그래서 컨디션이 이 퍼포먼스라는 이쪽에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퍼포먼스와 퍼포먼스 사이에 질서를 잡아주는 것이다. 라는 거죠. 알았죠? 이런 거다. 그래서 익스프레스 컨디션 해요. 익스프레스 컨디션은 분명히 여기 나와 있어요. 컨디션. 그러니까 이 컨디션은 이렇게 말하 이게 이제 퍼포먼스죠. 퍼포먼스 사이에도 컨디션이 이렇게 걸려 있고 또는 요거 하나의 컨디션 이 하나의 컨디션에 여기에 이제 또 뒤에 이제 컨디션이 또 붙어 있는 이런 종류도 있어요. 네. 이런 종류도 있어요. 여기에 이제 붙어 있는 이 컨디션과 컨디션 사이 퍼포먼스와 퍼포먼스 사이에도 컨디션 관계로 이렇게 되어 있고 또한 이러한 하나의 이 하나의 어떤 퍼포먼스 뒤에 이 퍼포먼스의 운명을 좌우하도록 컨디션을 걸어놓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있어요. 컨디션을 걸어놓은 것도 있다. 예를 들면 네가 20만 불에 내가 내 집을 팔겠다. 그랬을 때 바이어 쪽에서는 20만 불 오케이. 다만 내가 은행에서 3%의 어떤 저리로 융자를 받으면 사겠다라는 것이 컨트랙상에 나와 있어요. 이 컨디션이 집을 내가 사겠다, 펄처스 하겠다라는 어떤 퍼포먼스잖아요. 펄처스 하겠다라는 퍼포먼스에 컨디션이 걸려 있어요. 뒤에 은행에서 내가 3% 저리의 융자를 받으면 사겠다. 아셨죠? 그래서 이 컨디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퍼포먼스는 사라져버려요. 이게 컨디션 프리시던트죠. 우리가 그때 퍼럴 에비던스 룰에서는 이 은행에서 3%의 저리로 사겠다. 요 구절이 계약서에 안 나타났을 때 문제된 거예요. 계약서에 나타나면 당당하게 계약서의 어떤 내용이 되는 거예요. 텀이. 안 나타났을 때 나중에 갖고 들어올 때 야, 퍼럴 에비던스 룰 모르냐. 컨트랙의 텀은 컨트랙에 나온 것이 전부다. 그 이에 오고 간 것은 컨트랙이 이루어지기 위한 어떠한 가정에서 나온 얘기들은 다 배제다. 그렇지만 예외 템포일 CCU 오럴 컨디션 프리시던트는 예외적으로 들어가서 증거로서 들어가는 거죠. 증거로서 받아지면 이제 컨트랙의 내용으로 들어간다. 이런 내용인 거죠. 이게 이제 익스프레스 컨디션 얘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익스프레스 컨디션 중에서도 특히 컨디션 프리시던트 중에서 특히 satisfaction clause가 있어요. 네.
satisfaction clause. 이제 건물을 이제 지게쳐요. 건물을 지는데, 이제 준공검사가 떨어지는 것을 조건으로, 뭐, 너한테 뭐 돈을 주겠다. 뭐 이러는 거죠. 그러는 거죠. 준공검사가 떨어지는 조건으로 너에게 주겠다. 뭐, 이런 것들. 서티피케이트가 발급이 되면 너한테 돈을 주겠다. 이런 게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또는 내 어떤 그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그래요. 그랬을 때 마음에 들면 내 돈을 주겠다. 정원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갖고요. 그랬을 때 내 와이프가 오케이 하면, 흡족해 하면 돈을 주겠다. 이러한 satisfaction clause를 컨디션으로 많이 걸어 놓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시죠? 컨디션 프리시던트로 컨디션 프리시던트로 많이 걸어놔요. 이렇게. 그럼 이제 우리 영어는 satisfaction clause라고 이렇게 적어 놓는다는 거죠. 그걸 satisfaction clause라고 그래요. 정원을 이렇게 막 했어요. 그랬을 때 내 와이프가 최종적으로 흡족히 하면 돈을 주겠다. 이런 거 많이 집어넣죠. 초상화를 그려달라는데 내가 잘 그렸다고 판단하면 돈을 주겠다. 이런 거죠. 이런 거. 아니 내가 그거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돈을 주는 이 퍼포먼스는요. 그냥 디스차지가 되는 익스큐즈가 돼버리는 거예요. 한 푼도 안 줘도 브리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랬을 때 도대체 만족 이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기준. 이게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죠. 이 기준. 이 사람이 돈을 주고 싶지 않아요. 굉장히 잘 그렸어요. 그림은. 그런데 마음에 안 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 되는 거 아니냐. 얼마든지 이거 좀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이 일루저리 컨트롤가 아니냐 이거. 그랬을 때 이제 기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준 문제는 첫 번째 어브젝티브 객관적인 기준을 쓰는다. 본인은 어브젝티브 스탠다드 이런 게 쓰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관적인 스탠다드가 있겠죠. 서브젝티브. 주관적인 스탠다드를 쓰는 경우가 있죠. 이 컨트롤의 어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걸 따져줘야 돼요. 그랬을 때 이 주관적인 스탠다드를 쓰는 경우 이거는 굉장히 이런 종류의 하일리 이런 거 굉장히 주관적인 highly subject to personal taste 개인적인 어떤 테이스트에 테이스트 개인적인 입맛에 굉장히 좌우되는 어떤 형태의 어떤 서비스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초상화, 사진 이런 것들이죠. 초상화. 한글로 쓰일 때 초상화. 또는 뭐 사진 이런 것들. 사진을 찍어달라. 초상화 이런 것들은 highly subject to personal taste라고 해서 이런 것들은 서브젝티브 스탠다드를 그대로 인정을 해줘요. 초상화를 그리는 컨트롤을 해서 네가 내 초상화를 잘 그려주고 내가 오케이 하면 돈을 주겠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 한 푼도 안 줘도 되는 이런 서브젝티브 스탠다드를 이제 초상화 이런 거. 네, 초상화, 사진 이런 거죠. 그러면 오브젝티브 스탠다드니까 이게 이제 건축 그거예요. 건축. 건물을 이제 짓게 하는데 준공검사가 떨어지면 뭐 주겠다. 근데 그 준공검사를 하는 그 사람이 서티피케이션을 주는 그 사람이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가지고 안 줘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 계약서 그 문헌상 그대로 하면은 서티피케이트가 안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거는 컨디션 프리스턴트잖아요. 이거는 자기 돈 한 푼도 줄 필요 없는데 그런 경우는 오브젝티브 스탠다드예요. 그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랬다 그러면 무시해버리고요. 객관적으로 잘 졌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빌딩이야, 빌딩.